임대차 3법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 유탄을 맞은 당사자가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초 팔겠다고 내놓은 집 처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선 또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어제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소득 기준이 완화됐는데 이게 청약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네.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집을 팔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했고 2달 전쯤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임대차법 때문에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매매 계약 파기 위기에 놓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당시 집을 비워주기로 했던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서 더 살겠다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바뀐 임대차보호법의 유탄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맞은 상황인데요. 홍 부총리가 서울과 세종을 오가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현재 마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이 통보를 해오면서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마포 전셋집에서는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또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 아파트는 팔아야 되는데 팔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요즘 전셋집 구하기만큼이나 내 집 마련도 여전히 어려운데 이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의 문턱을 낮춰줬죠. 네, 그렇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30% 물량에 해당하는 이 일반 분양의 소득 기준을 크게 내년부터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민연주택의 경우에는 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외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이던 자격 조건을 각각 140%, 그리고 160%까지 늘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한 명의 연봉 1억 원이 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이 가능한 대상이 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치에 따라서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일반 분양의 비중이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 뭐 경쟁만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이 공공 분양이 8만 1천 가구, 그리고 민영은 6만 3천 가구의 특별 공급 기회가 신규로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물량이 거의 안 늘었기 때문에 이 특공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청약 자격 확대와 이 당첨 확률은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공 완화는 따라서 이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가 준비한 걸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당초 취지였던 이 저소득층의 배려라는 특별공급의 취지는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